와이프도 남편도 공감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어려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부치맨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밴드를 살리는 남자 보살남 제3대 보살남을 모시고 틀니와 관련된 어렵고 복잡한 보험 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3대 보살남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1대 부산시 치과의사의 보험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 치과 조철민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인규 원장님 질문인데요. 임플란트 틀니 관련 내용이네요. 자연치가 남아있는 악궁에 임플란트를 심어 보험 부분 틀니를 할 예정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 후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틀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해결해 주세요, 보살남. 네. 동일하게 대해서 보험 임플란트와 틀니 부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시 틀니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도 어려운데 임플란트와 보험을 동시에 아주 부럽습니다요. 그렇군요. 네. 네. 임시 틀니는 본 틀니 제작을 위한 전 단계로 산정 가능하므로 임시 틀니를 제작할 당시에 잔존 치아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임시 틀니를 청구 제작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질문하신 의도는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 부위에 추후에 이제 크라운이 올라갈 예정인데 요거를 미리 카운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셔서 질문을 하신 듯한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임시 틀니를 제작할 당시에 치아 상태 및 개수를 확인하시고 계속 청구 및 제작을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뭐 나중에 서베이드 크라운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위는 이제 수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수고는 조금 하셔야겠죠. 네. 부러운 케이스였군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이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치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전에 이제 템덴처가 가는 경우는 템덴처가 들어가는 당시에 잔존 치아에 맞춰서 청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참고로 총어치 임시 틀니 경우에는 85,300원으로 이렇게 본인 부담금 수가가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요. 부분 틀니를 위한 임시 틀니인 경우에는 지대치의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대치가 하나일 경우에는 44,300원, 지대치가 둘일 경우에는 42,100원, 세 개일 때는 4만 원 등 이렇게 지대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혹은 틀니의 인공치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수가가 낮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유의를 하셔서 청구를 하시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쨌든 최종 보험 RPD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네, 템덴처 같은 경우는 지대치 개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군요.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하구 강산모아치과 이병일 원장님 질문이네요. 총이치를 장착한 후 계속 아프다고 내원하여 벌써 스트레스인데요. 자, 무상관리 6회 의치상 조정 2회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의치상 조정은 진찰료만 받고 치료해도 될까요? 아니면 일반으로 받아야 하나요? 이런 경우 보험으로 진찰료만 받고 틀니를 봐주는 것이 부당 청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보살남. 네. 의치 진료를 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인 듯 합니다. 맞아요. 무상관리 6회, 유상관리 2회를 모두 사용을 하셨는데 계속 아프다고 오시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맞아요. 네. 네. 지난주에도 오셨고 오늘도 오셨고 맞아요. 다음 주에도 오실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서 수가를 과연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급여 횟수를 다 쓰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발생하는 의치상 조정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한 총 진료비 63,220원을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보험횟수 넘었다고 오실 때마다 또 진료비를 따박따박 다 받으신다고 하면
환자의 저항이 엄청 거세겠죠. 그럼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뭐 숫자나 알파벳이 들어간 뭐 덕담이 오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진료실 음악보다 더 큰 샤우팅이 뭐 대기실에서 울려 퍼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이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다 받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 뒷감당은 원장님들께서 이제 조금 감당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네. 혹시 부치맨께서도 뭐 이런 경우가 많으신지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진짜 질문 받아본 적 처음인데요. 좀 당혹스럽네요. 이 질문 받아보니까. 일단 저는 무조건 제가 중등 소리를 더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더 힘들어요. 제가 중등 소리를 더 하고요. 그래도 더 큰 소리 내시면 그냥 입을 맞춰버립니다. 그거는 좀 예, 역시 능력자십니다. 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험덴처 이제 시행 초기에는 이제 뭐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받으려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가급적 저도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요. 그리고 위치상 조정에 관한 진찰료의 경우에는 심평원에 질의를 해도 재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명확히 된다고 안 된다고도 지금 답변을 하시기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아직까지 의치상 조정과 관련된 진찰료만 따로 청구하고 진료하는 거는 조금 삼가야 할 듯 합니다. 그러니 이제 연 횟수를 넘긴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가급적 총 진료비를 다 받으시든지 아니면 진찰료 없이 환자의 락보를 위해서 그냥 뭐 받으리든지 이렇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이제 진찰을 하다 보면 그 통증 부위나 그런 연조직 부위에 이제 그 궤양이나 그다음에 구내염 같은 다른 연조직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치료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진찰료를 청구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만 보지 마시고 다른 연조직 부위나 구강 내 상태를 열심히 관찰하시고 또 연조직 치료도 열심히 해드리고 하는 거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 단 이제 의치 유지 관리든 어떤 진료든 청구를 하면 항상 본인 부담금은 받으셔야 추후 논란의 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틀리 유지, 위치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진찰료 부분은 아직도 답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어려운 만큼 유지 관리 비용 부분은 각자의 병원에 맞게 그다음에 개개의 환자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시는 게 최선일 듯 합니다. 뭐 이 정도 또 힌트 드렸으면 아마 대부분 회원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잘 적용하셔서 실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연식 원장님 질문인데요. 만 65세는 넘었고 상악 6전치를 지대치로 국소 위치를 제작해야 하는데 금속 알러지가 너무 심해 금속 프레임이 들어있는 국소 위치 제작은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는데 발플라스트 위치라고 금속상이 없는 레진상 같은 국소 위치가 있는데 혹시 보험 적용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험 부분은 급여 기준의 정의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RPD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F 유지형 코발트 크롬 금속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파셜 덴츠는 비보험으로 적용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을 주신 원장님께서는 비보험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수밖에 없을 듯 하네요. 네, 뭐 환자분도 뭐 안타깝고 금속 알러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원장님은 또 그걸 또 잘해주신다고 또 알아본 또 다른 또 그 RPD가 있는 건데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동래구 이튼 플러스 치과 김언희 원장님 질문이네요. 타원에서 만든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무상 유지 관리 기간이긴 한데 아파서 못 쓰겠다고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일단 적응 기간이니 거기 가시라고는 했지만 만약 의치상 조정이나 교합 조정을 한다면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탁해요, 보살람. 네, 이런 경우는 뭐 틀니 장착 후 무상 유지 관리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작한 요양기관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뭐 틀니 유지 관리 행위는 반드시 제작한 병원과 동일할 필요는 없는데요. 3개월 이내 6회까지의 무상 유지 관리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횟수 상관없이 3개월 내에 타원에서 이렇게 손을 봐드리고 하더라도 보험 청구는 안 되고요. 혹시 비보험으로 돈을 받고 이렇게 봐드리는 것도 추후 환자분의 변심으로 인해서 뭐 보건소나 뭐 심평원 공단 게시판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면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돈 터치 이해하셨죠?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김남희 치과 김남희 원장님 질문이네요. 상악치아 몇 개를 치근만 남기고 완전 틀니로 보험 청구 가능한 건가요? 사용하다가 치근 발거나 치료를 할 경우에 또 청구를 해도 되나요? 만약 진단 시에 완전 틀니로 했다가 부분 틀니로 전환하면 등록 취소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여러 개 해주셨는데요. 부탁해요, 보살남. 네, 마지막 질문인데 아주 힙한 질문이시네요. 첫 번째, 잔존 치근만 남긴 상태라면 완전 무치하게 해당되어 이를 완전 틀니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 이제 참고로 이제 완전 무치약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데요. 치아가 남아있더라도 잇몸 밑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잔존치근이 있는 경우라도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완전 무치약 상태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치근 상태가 건전하다면 뿌리를 남기고 뭐 서포팅 역할을 기대하면서 완전 틀니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 이제 완전 틀니와는 비슷하지만 잔존 치아를 이용한 뭐 오버덴처라든지 혹은 임플란트를 이용한 로케이터 오링의 이런 오버덴처를 제작을 하셨다면 보험 적용은 안 된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의치 완성 이후라도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서 잔존치근의 이제 뭐 발치라든지 신경치료 그 이외의 기타 연조직 처치 이런 것들도 다 보험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심하시고 진료하시고 청구하셔도 될 듯합니다. 네. 그리고 완전 틀니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이제 부분 틀니로의 변경을 원하시면 일단 먼저 공단에 등록 취소를 요청하시고요. 취소가 완료가 되면 부분 틀니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혹 이제 완전 틀니로 이제 청구권이 미리 있다면은 그 환수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된 이후에야 취소 요청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완전 틀니로 등록했다가 부분 틀니로 변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대치 예후가 안 좋아서 원장님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다 뽑고 완전 틀니로 가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이제 공단에 등록을 하고 했는데 다음에 환자가 오셔서 이게 다 뽑는 거는 너무 그렇다. 혹시 뭐 제일 그래도 조금 나은 거 요거를 남기고 부분 틀니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환자분이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한 몇 개 심어서 부분 틀니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취소하시고 부분 틀니로 변경해서 이제 RPT로 가야 되겠죠. 예. 참고로 이제 완전 틀니로 진행이 돼서 잘 쓰시다가 이제 비보험 임플란트 등을 심어서 이제 부분 무치약으로 구강 환경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완전 무치약에서 부분 무치약으로 이렇게 전환은 불가해서 보험 RPT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부분 무치약에서 뭐 남아있는 잔존 치아들이 상실돼서 완전 무치약으로 가는 경우는 다 인정이 되는 거지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완전 무치약의 경우에 다시 뭐 임플란트를 심어서 다시 부분 무치약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 거는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이런 안 뜻이군요.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안 내용이네요. 예.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오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이고 앞선 우리 최글락 그 보살남과 우리 홍영무 보살남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지금 뭐 조금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조금 부족하고 조금 정확하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너그리 봐주시고요. 네. 이어질 다른 보험위원님들의 이런 방송에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2대 홍영무 보살남님보다는 개인적으로 네. 좀 더 잘하신 것 같은지 좀 못하신 것 같은지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시죠. 아, 어떻게 뭐 홍영무 보살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예. 더욱 뛰어나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예, 저는 그냥 뭐 실수 안 하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중간 중간에 조금 많이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네, 너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예. 오늘도 아마 많은 회원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 다음 제 4대 보살남과 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